대부분의 정원사들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물을 줍니다. 비싼 점적 관수 시스템을 구입합니다. 매일 아침 일기 예보를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식물은 여름 내내 힘겹게 버팁니다. 반면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서 식량을 재배했습니다. 호스도 타이머도 시립 상수도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도 차에 들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뒷마당 정원을 가꾸는 58세의 데이비드 머서는 지난 여름 이 방법을 정확히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는 물 주는 횟수를 일주일에 6일에서 2일로 줄였습니다. 그의 토마토 수확량은 140% 증가했습니다. 수도 요금은 한 달 만에 $34나 줄었습니다. 그가 쓴 돈은 동네 사료 가게에서 집단 하나를 사는 데 든 $2.50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4분대에서는 지금 당장 손가락만으로 할 수 있는 토양 테스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분대에서는 이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3단계 시스템과 현대의 관수 방식이 실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을 더 약하게 만드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 가꾸기 트렌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품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팔려고 시도하기 훨씬 전부터 기록되어 온 천년 된 설계입니다. 그들은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를 가두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펴보십시오. 이때는 첫 번째 정원이 심어지기 전입니다. 첫 번째 씨앗이 땅에 뿌려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의 지구 상태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안개 물줄기입니다. 수분이 토양을 통해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위를 향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모세관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 분자가 토양 입자에 결합하여 펌프나 파이프, 외부 압력 없이 공극을 통해 수분을 위로 끌어올리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관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라난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58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비가 올 때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스를 틀어야 할 때를 기억할 때 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기능 유지를 위해 인간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설계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농업적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이 맨 땅으로 방치되어 직사광선, 바람, 외기에 노출되면 표면에서 수분을 빠르게 잃습니다. 모세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토양을 통해 위로 이동해야 할 물이 뿌리층에 도달하기도 전에 증발해 버립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은 전고가 되면 건조하고 갈라진 땅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표면을 덮어주면, 즉 유기물층으로 그 증발을 차단하면 원래의 메커니즘이 복원됩니다. 토양 깊은 곳의 수분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수분은 멀치, 뿌리 덮개, 층의 밑면에 부딪힙니다. 외기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응결됩니다. 다시 아래로 방출됩니다. 뿌리층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멀치층은 정원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토양에 설계된 순환 회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수분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58장은 끊어지지 않는 물을 묘사합니다. 두 구절 모두 같은 메커니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스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위로 작동하는 폐쇄, 루프 수분 시스템입니다. 고대 근동의 농부들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토양학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설계가 있었습니다. 6분대에서는 두 연구기관이 현대에 통제된 실험에서 이 메커니즘을 연구했을 때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성경은 농부들에게 영적인 격려를 준 것이 아닙니다. 공학적인 지침을 준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의견이 아닙니다. 정원 각국이 블로그도 아닙니다. 동료 평가를 거친 연구와 현장 데이터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협력 연장 프로그램 University of California Cooperative Extension은 건조 기후의 채소 정원에 유기물 멀치를 적용하는 통제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직접적이었습니다. 3.4인치 두께의 유기물 멀치층은 토양 수분 증발을 50, 70% 감소시켰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토양의 종류와 계절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노출된 맨땅에서 하루에 100단위의 수분을 잃는다면 적절한 멀치층은 그중 55번 70단위를 제자리에 가두어둡니다. 펌프도 타이머도 전기도 없이 말입니다. 이제 그 수치 이면에 있는 물리학을 살펴보십시오. 여름철 화창한 날 맨땅의 표면 온도는 화씨 140도, 섭씨 약 60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 온도에서 증발은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뿌리 시스템에 공급되어야 할 수분이 뿌리가 접근하기도 전에 위로 끌어올려져 외기로 방출됩니다. 물을 준 지 몇 시간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같은 표면에 3인치의 집 멀치를 덮어보십시오. 토양 온도는 화씨 95도, 섭씨 35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무려 45도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증발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창세기 2장에 묘사된 것과 동일한 수분의 상승 이동인 모세관 시스템이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물은 뿌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머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 조절입니다.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종국 USDA NRCS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토양은 한여름 최고조에 달할 때 하루에 약 0.25인치의 수분을 잃습니다. 적절한 멀치층 아래의 토양은 하루에 0.05인치에 가까운 수분을 잃습니다. 5배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 있는 5배 모한 X라는 수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미국 농무부의 현장 측정 결과입니다. 이제 더 과거로,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텔 아라드 기원전 약 3000년경의 유적지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바위 경계로 둘러싸여 있고 유기물로 층을 이룬 고대 농경지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네게브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8인치 미만입니다. 현대 농업에서는 강수량이 10인치 미만인 곳은 관수 인프라 없이는 본질적으로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작물이 자랐습니다. 일관되게 대를 이어서 말입니다. 바위 경계는 유출수를 늦췄습니다. 유기물층은 존재하는 수분을 가두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토양의 자연적인 모세관 메커니즘과 함께 작용하여 도달하는 모든 물방울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현장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증발 장벽입니다. 멀치층은 수분이 토양에서 외기로 나가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토양 표면과 멀치 바닥 사이에 습도는 높게, 증발은 낮게 유지되는 미기후를 형성합니다. 둘째, 모세관 장력입니다. 토양은 미세한 공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이동은 표면이 시원하게 덮여 있는 한 계속됩니다. 덮개를 제거하여 장력을 깨뜨리면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이것들은 서로 경쟁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함께 작용합니다. 멀치는 온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는 장력을 보존합니다. 장력은 뿌리층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성경은 이 메커니즘을 묘사했습니다. 물리학은 이것이 왜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에서 5,000년 동안 이어진 농업 관행은 이것이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해 줍니다. 7분대에서는 장비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토양 테스트와 $5 미만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확한 설치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넘어가기 전에 이 수치를 기억하십시오. 멀치가 없을 때 하루에 손실되는 0.255인치, 멀치가 있을 때의 0.005인치. 전체 재배 기간 동안 곱해진 그 차이가 바로 힘겹게 버티는 정원과 풍성하게 수확하는 정원의 차이입니다. 수학적 근거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멈추어야 했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테스트 월, 쥐어짜기 테스트, 지금 당장 정원의 화단으로 가십시오.
상단 2인치 깊이에서 흙을 한 줌 쥡니다. 흙을 쥐고 주먹을 꽉 쥡니다. 5초 동안 단단히 쥐어짭니다. 그런 다음 손을 펴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흙이 모양을 유지하고 약간 시원하고 축축하게 느껴진다면 수분 수준이 적절한 것입니다.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을 폈을 때 흙이 즉시 부서진다면 건조한 것입니다. 표면 증발이 이미 뿌리층에서 수분을 빼앗아갔습니다. 식물은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먹을 완전히 펴기도 전에 흙이 가루처럼 느껴지고 부서진다면 심각한 수분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관 시스템이 표면 수준에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적어두십시오. 설치할 때 중요합니다. 테스트 2. 손가락 깊이 테스트 집게 손가락을 흙 속으로 곱게 찔러 넣습니다. 첫 번째 관절까지 넣습니다. 대략 1인치 깊이입니다. 손가락을 빼냅니다. 손가락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관절 아래에 눈에 띄는 수분이 있거나 어두운 흙이 손가락에 묻어 있다면 하층퇴에 여전히 수분이 있는 것입니다. 표면 아래의 모세관 시스템은 온전합니다. 증발이 그 층에 도달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손가락 끝부터 깨끗하고 건조하게 나온다면 표면 증발이 이미 1인치보다 깊이 침투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 두 테스트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토양에는 수분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출된 표면이 화창한 날 매 시간 그 수분을 외기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고쳐봅시다. 설치, 당해별 안내 필요한 것, 집단 1개, 동네 사료 가게에서 약 6, 8달러, 집단 하나로 스팸 3개의 표준 정원 화단을 덮을 수 있습니다. 골판지 또는 신문지, 무료. 식료품점에서 상자를 모으거나 신문지를 겹쳐서 사용하십시오. 정원용 호스 또는 물 뿌리개, 약 25분의 시간. 4학팔 화단 하나에 드는 총 재료비 2, 3달러. 1단계, 표면 정리하기. 큰 잡초는 손으로 뽑아냅니다. 밭을 갈지 마십시오. 흙을 뒤집지 마십시오. 밭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보존하려는 모세관 구조를 파괴합니다. 잡초의 밑동을 뽑고 토양 단면은 그대로 두십시오. 2단계, 토양 미리 적시기. 멀치를 덮기 전에 화단에 물을 천천히 그리고 흠뻑 줍니다. 토양의 상단 3.4인치가 눈에 띄게 촉촉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첫날부터 모세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가득 찬 저수지를 제공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3단계, 탄소층 깔기. 골판지나 사스토 6장에 겹친 신문지를 토양 표면에 직접 놓습니다. 가장자리를 최소 3인치 이상 겹치게 합니다. 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 탄소층은 2차 증발 장벽 역할을 하며 30매일 45일 이내에 분해되기 시작하여 분해 과정에서 토양 생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광택이 있는 종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잉크 코팅이 두꺼운 골판지도 피하십시오. 평범한 갈색 골판지와 일반 신문지만 사용하십시오. 4단계, 멀치층 덮기. 집단을 풀어서 골판지 바닥 위에 골고루 펴니다. 목표 두께, 샘물 4인치. 자나 손을 가이드로 사용하십시오. 내 손가락을 평평하게 눕히면 약 3인치입니다. 꾹꾹 누르지 마십시오. 느슨한 짚은 단열 효과를 더해주는 공기주머니를 가둡니다. 압축된 짚은 그러한 열적 이점을 잃게 됩니다. 멀치를 식물 줄기에서 2인치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줄기에 직접 닿으면 식물 밑동에 수분을 머금게 되어 부패와 곰팡이 성장의 원인이 됩니다. 5단계, 멀치 표면에 가볍게 물주기. 호스로 가볍게 물을 뿌려주면 짚이 자리를 잡고 멀치 바닥과 토양 표면 사이의 접촉이 시작됩니다. 이는 처음 몇 시간 내에 수분 밀봉을 활성화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4시간 이내. 멀치 아래의 토양 표면은 눈에 띄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설치 전에 쥐어짜기 테스트를 했을 때 흙이 부서졌다면 지금 멀치층 아래에서 다시 해보십시오. 즉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7일 이내 뿌리 시스템이 수평 성장을 시작합니다. 수분을 찾아 아래로 밀고 내려가는 대신 뿌리는 멀치층 바로 아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촉촉한 구역을 통해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식물은 눈에 띄게 더 튼튼한 줄기 구조와 더 짙은 녹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30일 이내 물 주는 빈도가 50미 10% 감소할 것입니다. 골판지층 아래에 토양 생물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렁이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유기물이 토양 단면에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수분 보유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6달러짜리 집단 하나, 덮인 화단 3개, 30일 만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수분 환경. 이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적시기, 골판지, 지폐 두께, 줄기에서 2인치 띄우기, 각 단계는 3단계 티어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제거하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3가지를 모두 유지하면 매 시즌 작동할 때마다 개선되는 자가 강화 수분 엔진을 얻게 됩니다. 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지표화 수분 메커니즘. 이것은 기초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정원 화단 아래 토양 기둥에 다양한 깊이의 물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온대 및 방원조 기후에서 사용 가능한 수분은 표면 아래 6-1인치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수지입니다.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태양 복사열이 토양 표면을 가열합니다. 그 열은 증발을 위로 촉진합니다. 표면 수분이 사라지면 모세관 장력이 더 깊은 곳의 수분을 위로 끌어올려 대체합니다. 그러면 그 대체된 수분이 증발합니다. 그런 다음 더 많은 수분이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발합니다. 이 주기는 저수지가 고갈될 때까지 또는 여러분이 다시 물을 주어 똑같은 손실 주기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표면이 밀봉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관의 끌어당김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수분은 여전히 UCU 인치 깊이에서 표면을 향해 상승합니다. 하지만 토양 단면의 맨 위에 도달하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멀치층이 표면 바로 아래 1.2인치 구역의 습도를 포화 상태에 가깝게 유지합니다. 수분이 그곳에 축적됩니다. 그곳에 머뭅니다. 뿌리 시스템은 다음 물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분에 접근합니다. 측정. 효과적인 모세관 전달은 6-1인치의 수직 기둥 전체에서 작동합니다. 타임라인. 이 메커니즘은 토양을 미리 적신 후 멀치를 설치한 지 48.72시간 이내에 활성화됩니다. 결과, 뿌리는 수분을 찾아 아래로 쫓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구역을 통해 측면으로 퍼져나갑니다. 측면 뿌리 시스템은 더 효율적인 공급자입니다. 스트레스 받은 토양에서 깊이 파고드는 뿌리보다 더 많은 토양 부피, 더 많은 영양분, 더 안정적인 수분에 접근합니다. 지표화 메커니즘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표면 덮개 멀치층은 장식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열 및 수력학적 장벽입니다. 2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 온도 조절. 섹션 3에서 확인했듯이 직사광선을 받는 맨 땅은 표면 온도가 화씨 140도, 섭씨 60도 이상에 도달합니다. 그 온도에서 증발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맹렬합니다. 3-4인치의 집 멀치층은 그 표면 온도를 화씨 95도, 섭씨 35도 이하로 낮춥니다. 45도 이상 감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를 고려하기 전에 이 단일 변화만으로도 증발률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2번째 작업, 습도 유지. 토양 표면과 멀치층 밑면 사이의 공간은 습도 챔버가 됩니다. 토양에서 올라오는 수분은 외기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멀치 섬유에 응결됩니다.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토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재활용 루프입니다. 에너지 투입이 필요 없습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없습니다. 유지 보수도 필요 없습니다. 측정, 최소 유효, 두께는 3인치입니다. 2인치 미만에서는 열 장벽이 저하되고 습도 챔버가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채소 정원에서 최대 실용 두께는 5인치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식물 줄기로의 공기 순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열 조절은 설치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됩니다. 습도 챔버는 48시간 이내에 평형에 도달합니다. 결과, 토양 표면은 물을 주는 사이에도 무기한으로 눈에 띄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모세관 경로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갈라짐과 딱지 형성이 제거됩니다.
토양 표면은 열로 살균되는 대신 생물학적으로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멀치를 압축하지 마십시오. 느슨하게 덮어야 단열을 제공하는 공기주머니가 보존됩니다. 압축된 멀치는 열 저항성을 잃고 표면 병원균을 품을 수 있는 젖은 매트가 됩니다. 두께와 느슨함 둘 다 중요합니다. 3단계 토양 생물 활성화. 이것은 대부분의 정원사가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첫날부터 골판지층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판지는 탄소입니다. 토양 미생물은 탄소를 소비합니다. 약 30-45일경부터 골판지가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그 탄소를 토양 단면에 직접 방출합니다. 이것은 박테리아 개체군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박테리아 개체군은 균류 네트워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균류 네트워크, 특히 균극균, 마이코리저 펑기은 뿌리 시스템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화단에 있는 모든 식물의 유효 수분 및 영양분 수집 방향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균은의 지원이 없는 식물은 바로 인접한 뿌리 구역에서만 수분과 영양분을 수집합니다. 활성균은 네트워크를 가진 식물은 눈에 보이는 뿌리 시스템보다 최대 100배 더 큰 방향에서 수집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하균류 시스템을 연구하는 선도적인 기관 중 하나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발표한 균류학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균은 네트워크가 번성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수분, 그리고 교란되지 않은 토양 구조입니다. 밭을 가는 것은 이를 파괴합니다. 가뭄은 이를 붕괴시킵니다. 제대로 설치된 멀치 시스템은 안정적인 수분과 토양 교란 제로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유지하며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작용이 활성화되고 매 시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두 달째가 되면 멀치를 덮은 화단의 미생물 활동은 맨땅 화단보다 약 3배 더 높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시즌이 되면 토양 구조 자체가 개선됩니다. 분해된 골판지와 짚에서 나온 유기물이 상단 4.66인치에 통합됩니다. 물 침투력이 향상됩니다. 수분 보유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시스템은 오래 작동할수록 더 효과적이 됩니다. 측정 35년 60일째 미생물 활동 3배 증가. 교란되지 않은 토양에서 균은 네트워크 확장 방향이 식물 뿌리 면적의 최대 100배. 타임라인 골판지 분해는 30-45일에 시작됩니다. 60밤원 90일이면 생물학적 활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결과 정원 화단은 작아 개선 시스템이 됩니다. 매 시즌 이전보다 더 많은 수분을 유지합니다. 매 시즌 이전보다 외부 투입이 덜 필요합니다. 토양은 더 이상 여러분이 관리하는 수동적인 매개체가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서 능동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3단계. 하나의 연속적인 시스템. 1단계는 깊은 곳에서 물을 위로 이동시킵니다. 2단계는 그 물이 표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3단계는 두 단계가 작동하는 매 시즌마다 더 효과적이 되도록 생물학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것은 개별 기술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정원을 가꾸는 환경보다 훨씬 더 가혹한 기후에 농업 공동체에서 3,000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1분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뿌리 구조를 해체하는 가장 흔한 현대의 물주기 습관과 대부분의 정원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멈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 원예가들 사이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물주기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게 느껴집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보기에는 식물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조용히 식물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매일 얕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호스로 몇 분 동안 물을 줍니다. 토양의 상단 1인치 정도만 적실 수 있는 양입니다. 물을 넉넉히 주는 날에는 2인치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은 어둡고 촉촉해 보입니다. 원예가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식물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를 살펴보십시오. 실제로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뿌리 시스템은 무작위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원을 향해 자랍니다. 수분, 영양분, 산소.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뿌리가 따라갑니다. 매일 얕게 물을 주면 식물의 뿌리 시스템이 토양의 상단 1초 2인치에 머물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 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뿌리가 향합니다. 매일매일 뿌리는 표면에 집중되어 다음 물 공급을 기다립니다. 이를 얕은 뿌리 구조, shallow root architectur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는 식물을 만듭니다. 여름철 더위 속에 단 하루만 물주기를 놓쳐도 상단 1인치의 흙은 몇 시간 만에 말라버립니다. 뿌리 시스템은 더 깊은 곳의 수분 저장소에 접근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식물은 시들어버립니다. 때로는 단 하루 오후 만에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물을 줍니다. 주기가 반복됩니다. 의존성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식물을 기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습관을 기르고 있던 것입니다.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협동연장 University of California Cooperative Extension 은 토마토와 고추 작물을 대상으로 매일 얕게 물을 주는 것과 가끔 깊게 물을 주는 것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이 메커니즘을 직접 문서화했습니다. 매일 얕게 물을 준 식물은 토양 상단 2인치에 집중된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깊게 물을 준 식물은 6인치 이상 깊이까지 도달하는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켰으며 측면으로도 눈에 띄게 더 넓게 퍼졌습니다. 뿌리 깊이의 차이, 가끔 깊게 물을 준 그룹이 3배 더 깊었습니다. 이것은 미미한 개선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식물입니다. 6인치 깊이의 뿌리를 둔 식물은 표면 증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토양 수분 저장소에 접근합니다. 추가적인 물 공급 없이도 며칠, 때로는 일주일 이상 눈에 띄는 스트레스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얕게 물을 준 식물은 개입 없이는 긴 주말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같은 종, 같은 씨앗 출처, 같은 토양, 다른 물주기 행동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뿌리 구조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수준의 회복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IFAS 연장 University of Florida IFAS Extension 은 얕은 뿌리를 가진 채소 식물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란 깊은 뿌리를 가진 식물보다 성장기 동안 최대 40%더 많은 총 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물, 더 많은 노동력, 더 많은 비용, 더 적은 회복력. 얕은 물주기는 식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 비용을 비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문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매일 얕게 물을 주는 것은 뿌리 깊이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 표면을 적극적으로 저하시킵니다. 매일 표면이 젖고 마르는 과정이 반복되면 증발 재수화 주기가 생성되어 최상층의 토양 구조가 파괴됩니다. 공기와 물의 이동을 위한 건강한 공급 공간을 만드는 뭉쳐진 입자인 토양 입단 soil aggregates은 반복되는 습윤 건조 주기에 의해 붕괴됩니다. 표면은 압축됩니다. 조밀해집니다. 물의 침투에 저항하게 됩니다. 당신도 이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규칙적으로 물을 준 후 맨 흙 표면에 형성되는 단단하고 약간 딱딱한 표면입니다. 물이 천천히 흡수되기 전에 표면에 잠시 고입니다. 그 딱딱한 층은 모색관 경로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얕게 물을 줄 때마다 당신은 그 붕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것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구체적인 표현을 읽어보십시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표면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단 1인치에서 물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일관된 수원을 향해 적극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나무는 매일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분이 있는 곳에 뿌리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 덕분에 더위가 나무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가뭄이 나무를 멈추지 못합니다. 표면 조건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인내에 대한 영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뿌리 구조와 그것이 실제 농업적 관점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얕은 물주기는 그 나무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깊고 가끔씩 주는 물주기는 일관된 지하 수분을 유지하는 멀치 시스템과 결합되어 예레미야가 묘사한 방식 그대로 뿌리 시스템이 자라도록 훈련시킵니다.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원을 향해
표면에서의 물 공급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해결책 매일 물을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깊게 물을 주십시오. 천천히. 일주일에 한두 번. 토양 단면에 4, 6인치까지 침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 멈추십시오. 멀치 시스템이 당신이 준 물을 머금게 하십시오. 뿌리가 수분을 따라 아래로, 바깥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30일 이내에 뿌리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60일 이내에 식물은 예전 같았으면 시들었을 물주기 공백을 견뎌낼 것입니다. 당신은 물을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존을 위해 매일 아침 당신이 나타나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존적인 식물과 회복력 있는 식물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맥스 8 크기의 텃밭 하나를 위한 표준 점적 관수 키트는 35달러에서 75달러 정도입니다. 타이머를 추가하면 25달러에서 40달러가 듭니다. 압력 조절기와 필터를 추가하면 15달러에서 20달러가 듭니다. 물 한 방울이 흐르기도 전에 하드웨어에만 85달러에서 135달러가 소요됩니다. 물 비용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매일 30분씩 작동하는 점적 관수 시스템은 1회당 대략 30에서 40갤런을 사용합니다. 120일의 성장기 동안 텃밭 하나당 3,000면이숙 600에서 4,800갤런이 소비됩니다. 갤런당 평균 시립수도 요금인 연료맹 요금 4달러를 적용하면 한 시즌에 13달러에서 19달러가 듭니다. 점적 관수 배출구는 막힙니다. 자외선 노출로 인해 튜브가 손상됩니다. 타이머는 고장납니다. 3년에서 5년마다 텃밭당 60달러에서 100달러의 비용으로 부분적인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텃밭 하나당 5년 총비용, 세제 15달러에서 630달러, 그리고 그 5년이 끝날 무렵 토양의 상태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성경적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하나 6달러에서 1달러로 3-4개의 텃밭을 덮을 수 있습니다. 골판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설치에는 25분이 걸립니다. 첫 해 텃밭당 재료비 2달러에서 3달러, 물주기 빈도는 주 6일에서 2일로 줄어듭니다. 시즌 총 물 사용량은 55%에서 65% 감소하여 3,006긴 매치게이 시즌차 800갤런에서 1,300갤런으로 떨어집니다. 시즌당 물 비용은 5달러에서 8달러로 줄어듭니다. 매년 짚을 보충하는 비용 매 시즌 1인치의 새 집 추가 은 텃밭당 연간 2달러입니다. 텃밭 하나당 5년 총비용 30달러에서 50달러. 그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대식 시스템은 5년 동안 8배에서 12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더 많은 유지보수, 더 많은 주에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을 전달받는 대상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멀치 시스템은 매년 비용이 덜 듭니다. 그리고 매년 이전 해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1년차 골판지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유기물이 토양으로 들어갑니다. 수분 유지력이 초기 결과 이상으로 향상됩니다. 2년차 분해된 물질이 상단 4인치에 통합됩니다. 미생물 군집이 자리 잡습니다. 균근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토양은 설치 당시보다 입방인치당 더 많은 수분을 머금습니다. 3년차 및 그 이후 물 침투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물주기 요구량은 계속 감소합니다. 시스템은 처음 구축했을 때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5년차의 점적 관수 시스템은 더 낡고 고장나기 쉬우며 변함없는 토양에 물을 공급합니다. 5년차의 멀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더 나아진 토양에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가치가 하락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치가 복리로 증가합니다.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는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잡성입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에는 막히는 배출구, 서리에 갈라지는 튜브, 정전 시 프로그래밍이 지워지는 타이머, 청소가 필요한 필터, 물이 새는 피팅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잠재적인 고장 지점입니다. 멀치 시스템의 고장, 모드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얇아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짚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교체 부품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도 없습니다. 전체 유지보수 프로토콜은 1년에 한 번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단순함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식량 생산을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단순함은 곧 신뢰성입니다. 5년, 텃밭 하나, 현대식 점적 관수 시스템,
최대 30달러 지출. 토양은 변함없음. 시스템 노후화. 성경적 멀치 시스템 50달러 미만 지출. 토양 개선됨. 시스템 강화.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유지 보수가 덜 필요한 방법이 더 회복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설계된 시스템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고 3,000년 동안 현장에서 검증된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명된 피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더 펴보십시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단순히 신앙인이 아니라 농학자의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시냇게 심은 나무. 매일 아침 물을 길어다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일정이나 교체 부품이 필요한 시스템에 의존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원 근처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배치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배치 덕분에 열매를 맺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배치가 곧 결정입니다. 이것이 이 영상 전체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해하게 된 것, 이제 당신은 창세기 2장이 기적을 묘사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압력 없이 토양 공급을 통해 깊은 곳에서 수분이 상승하는 모세관 현상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3여 4인치의 집 멀치층이 증발을 50여 하나 70%까지 줄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맨 흙은 멀칭된 토양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수분을 잃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얕게 물을 주는 것은 상단 2인치에 집중된 연약하고 의존적이며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뿌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고학자들이 5,000년 전 네게브 사막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8인치도 되지 않는 지역에서 말입니다. 식량을 재배했습니다. 일관되게. 대대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현대식 점적 관수 시스템과 $2짜리 집 멀치 설치 사이에 5년 비용 차이가 텃밭당 380달러에서 580달러 사이이며 오래된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오래된 방식이 단순히 가치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복리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 이것은 현대적인 도구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점적 관수도 그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높임 화단도 역할이 있습니다. 토양 계량제도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3,000년 된 농업 관행이 비용, 토양 건강, 뿌리 구조, 장기적인 신뢰성 등 측정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현대의 관수 하드웨어를 능가한다면 너무 단순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정직한 반응이 아닙니다. 정직한 반응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은 원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은 종종 그저 올바른 것일 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은 미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정밀한 관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식량 공급은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 관행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 근동 전역에 고고학적 증거를 남길 만큼 일관되게 말입니다. 그들은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학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나아갈 방향, 당신에게는 2가지 토양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설치 단계도 알고 있습니다. 비용 수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땅에 짚을 까는 데 걸리는 25분뿐입니다. 집단 하나, 텃밭당 13달러, 오늘 오후에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골판 지층, 그리고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을 요구하는 물주기 일정입니다. 당신의 토양은 이미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관 시스템은 이미 당신 발밑의 땅속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분은 이미 6개월 1인치 깊이에 존재합니다. 생태계는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해가 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각, 현대 원예, 나아가 현대 생활 전반에는 새로운 것이 더 낫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성이 정교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구성 요소가 더 많으면 반드시 더 우수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2짜리 멀치 시스템은 그러한 가정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도 없습니다. 전원도, 교체 부품도,
설치나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분 유지, 뿌리 건강, 토양 개선, 장기적인 회복력 등 원액에게 실제로 중요한 모든 지표에서 비싼 대안을 능가합니다. 이 디자인은 대학 연구팀이나 관수 엔지니어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관찰되었고 기록되었으며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누구에게나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이 정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동일한 방식을 따릅니다. 첫째 성경, 둘째 물리학, 셋째 현장 증거, 넷째 실제 적용. 과장 광고는 없습니다. 판매할 제품도 없습니다. 효과 없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떤 종류의 토양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점토, 모래, 양토, 압축된 도시, 매립토.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그 답변들이 이 채널이 다음에 다룰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물값은 너무 많이 내면서 정원에서는 너무 적은 것을 얻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듣는다면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